이른 아침엔 이를 튼튼하게 하고 종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럼을 깨기도 했는데요. 땅콩 깨물어서 이렇게 던져서 버리는 거. 진짜 어렸을 때 찰밥 먹고 밤에 여러 가지 나물 먹고 찰밥, 오곡밥은 해 먹고 항상. 부스럼 같은 거 나지 말라고 옛날에 1년 동안 잔병 치료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살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몸의 양기가 약해지고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때라 옛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 먹었는데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과 여러 가지 나물들이 생각보다 맛을 내기 쉽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찰밥 잘못하면 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쌩살되고 간 맞히는 거 뭐. 묵은 나물은 삶는 게 중요해서 그거 실패를 많이 하니까 요즘은 그냥 시장에서 사다 먹어요.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의 전통 웰빙 음식 대보름 음식.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보름 음식 만들기 함께 하실래요? 네,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일 모레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우,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아주 꽉 찬 보름달 내일 모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해의 첫 보름이라고 해가지고 정월 대보름을 예부터 큰 명절로 치러왔지 않습니까? 네, 음식들이 참 풍성하네요. 그래요. 설 음식도 설 음식이지만 대보름 음식도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습니다. 더 맛있어 근데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네. 작은 보름이라 그래서요. 네. 보름 바로 전날에 이렇게 풍성한 나물들, 뭐 9가지 이상의 나물들을 해가지고 많이 즐겨 드신대요. 그래요. 오늘은 네. 올해는 보름이 휴일이라서 특히 이제 많이 음식들 해 드실 것 같은데 네. 최현 씨도 보름 음식 좋아하시죠? 보름, 대보름 정말 좋은 날이죠.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날입니다. 술 또, 예.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은 예. 그거 참 희한하네.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아침에 술 마시면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름날 아침만큼 괜찮습니다. 보름날 아침에? 보름 아침에 술 마시는 것 갖고 시비를 예. 걸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역사와 전통을 모르는 무식한 일이 돼요. 아하. 귀발기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보름날 아침만큼은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게 그 귀발기술입니다. 이명주 기발기술. 네. 그래서 그날만큼은 술 마셔야 됩니다. 집에서 어른들이 술 마셔도 내버려두십시오. 아하. 이렇듯 다른 명절하고 달리 보름에는 특별한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로움이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이런 음식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고 성인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대보름에 먹는 음식들,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들이 웰빙 음식 또는 장수식품,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제된 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소가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 네. 그리고 또 육류의 섭취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대보름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된 곡류가 아니라 잡곡을 사용해서 식이섬유소가 상당히 많이 섭취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묵은 나물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도 물론 뭐 비타민 무기질도 들어있지만 식이섬유소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성인병 환자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엄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이나 비타민 E는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은 증가하지만 나중에 이게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저런 뭐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식품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죠. 예. 정월 대보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오곡밥. 벌써부터 시장엔 오곡밥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보름밥에는 뭐 콩, 쌀, 조. 뭐 팥도 넣고 콩도 넣고 또 보리쌀도 넣고 다 넣죠. 오곡밥에는 주로 밥을 찰지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찹쌀과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며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팥. 몸의 습한 기운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준다는 수수. 최근 블랙푸드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백질의 최강자 검은 콩. 살들을 먹게 해주는 등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좋다는 사조가 들어간답니다.
배를 든든하게 해줄 오곡밥 재료도 샀겠다. 이제 대보름 오곡밥에 딱 어울리는 반찬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겨우 내내 잘 말려두었던 묵은 나물이 제격이라고요. 대보름 때 이렇게 판매량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그렇죠. 딴 때는 안 먹는데 이제 보름날 꼭 옛날부터 풍습이니까 나물을 꼭 먹더라고요. 대보름에는 9가지 나물을 먹는 풍습이 있어 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묵은 나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마다 묵은 나물을 고르는 요령도 다양했는데요. 묵은 나무로 이렇게 좀 만져보고 물컹거리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사지. 좀 이렇게 좀 살이 붙은 거 있는 거, 또 아니면 좀 싱싱한 거 그런 걸로 많이 보죠. 그런데 좋은 나물 정말 어떻게 고르죠? 어떤 치가 좋은 치고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줄기가 짧고요. 잘 자란 게 연하고 좋은 치입니다. 취나물은 줄기의 길이가 짧고 연해야 먹을 때 부드럽고 맛도 좋다고요. 보통 4, 5월경에 거둔 나물을 삶아서 말려뒀다가 먹는 고사리. 고들고들한 맛이 고사리의 매력인데요. 짧고 이렇게 꽃이 약간 보실보실하게 있는 거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고사리입니다. 이 정도만 한국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빛깔이 곱고 길이가 짧으며 딱딱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토란대는 대가 굵으면서 푸른색이 나는 것이 맛도 좋고 나물로 만들었을 때 보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대보름 음식. 이번 대보름에도 좋은 재료로 풍성한 대보름 음식을 잘 장만해보세요. 네, 정말 대보름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하게 시장에도 이 음식 재료들이 쌓여 있네요. 정말 글쎄요, 내일 저녁이 이제 대보름 전날인 내일 저녁부터 이제 음식 먹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대보름 아침날부터 먹는 게 아니라요. 예. 전날 저녁부터 미리 이제 오곡밥도 하고 그리고 9가지 나물, 9가지 나물에 이제 묵은 나물하고 생나물을 섞어서 예, 9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아까 나눔의 문화 말씀하셨는데 예, 9집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9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9집을 먹어야 되니까 9끼를 다 먹어야 조금씩 사흘 정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먹어서 예, 9끼를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찌겠지만 예,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서 그 여러 집의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추현 씨 너무 좋아하셨던 그 술을 마실 수 예, 아침에 근데 그걸 이제 청주를 먹게 되는데 데우지 않고 그냥 차가운 청주를 먹는 게 특징이고요. 대개 음식이 다 차게 먹는 거군요. 예, 그것이 특징입니다.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날 먹는 그 오곡밥 같은 경우도 데우지 않고 그대로 그 전에 했던 걸 먹는데 이 찹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굳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예, 차가워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보관이 가능한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내일 저녁부터 먹기 시작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 이제 오곡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 옛날 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리대에서 직접 오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잡곡밥을 지어 먹지만 그 보름에 먹는 오곡밥은 뭔가 좀 특별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찹쌀을 주 재료로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밥 짓는 것 같이 밥솥에 넣게 되면 너무 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찌는 방법도 있고 밥솥에 그냥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는 밥솥에 할 때는 물을 좀 적게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찌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찌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곡이 5가지 곡식이 뭐뭔가요? 먼저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5가지 이상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 찹쌀하고요. 불린 찹쌀, 또 검은 콩, 삶아놓은 팥이요. 팥은 한번 삶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따로 받아놨고요. 팥물이요? 네. 또 이거는 차조. 또 이거는 수수. 잘하시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젓고 계신 이게 찹쌀인데 찹쌀 빛깔이 좀 탁한 듯해요. 네, 찹쌀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요. 불리시는 물을 이 팥물을 갖다가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찹쌀 안에 팥물이 들어가서 맛도 고소하고요. 맛도 구수한 맛이 나면서 색도 더 잘 들어서요. 해놨을 때 더 예뻐요. 그렇군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으면 색이 금방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찹쌀은 이렇게 팥물에다가 불려놓은 것이고 다른 재료들도 팥은 삶아놓고 다 불려놨습니다. 다 불려놨어요. 수수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수수는 다른 것보다 좀 불리는 시간을 오래 두셔야 되고요. 또 이 떫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씻을 때도 빡빡 문질러서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시고 또 중간중간 물을 바꿔서 떫은 맛이 나갈 수 있게 예, 떫은 맛을 깨끗이 맵쌀은 전혀 안 섞나요? 예, 밥솥에 하실 때는요. 맵쌀을 조금 섞어 주시는 게 더 이제 질지 않게 되고요. 압력밥솥이란가요? 네, 그냥 일반 밥솥이요.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이 찜통에 찔 때는 찹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차지게 예, 되는 더 거예요. 꼬들꼬들하면서 차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찹쌀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는데 그거 조금 넣어요. 그거 조금 넣어요. 왜요? 너무 가시가시해요. 그래요? 수수 별로 안 이게 좋아해요.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요. 껍질이 많이 벗겨져서 더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방송 시간 내내 한번 이 오곡밥을 지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차조는 남겨놨어요. 왜요? 다른 곡식 크기는 지금 이게 큰데 이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요. 네. 처음에 같이 넣어서 해버리면은 다 형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넣으실 한 건가요? 중간 정도 됐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밥솥에 하실 때도 그렇고요. 끓을 때. 네, 이게 작잖아요. 그래서 금방 익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남겨놓고요. 그래서 네 가지 찜통에 곡식만 섞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찜통에 지금 물 넉넉히 하셔서 젖은 면보 깔아주시고요. 아, 지금 찜통을 상당히 낮은 거를 준비하셨어요. 방송에 더 잘 보이게. 예, 원래 이제 찜통은 좀 이렇게 깊어야지 되는데 네. 너무 여기 보여주시면 안 보일까봐. 예, 안 보일까봐 제가 좀 얕은 걸 준비를 했어요. 밑에 물을 그냥 부으셨고요. 네. 예. 근데 수건은 왜 깔아요? 그냥 이 쇠에다가 달면 달라붙고 다 밑으로 빠지죠. 아. 쌀알이 이제 찜통 김 나온 대로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고루 섞어진 걸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방송 시간 내에 만드는 거니까 한 40분 정도 이내에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쪄진다는 거네요. 큰 찜통에 할 경우에 또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이기 좋게 얕은 거에 했기 때문에 김이 또 금방금방 올라서요. 그래요? 이 상태면 한 30분이면 돼요. 아, 30분 정도. 예, 예. 아직 끝이야. 뚜껑 덮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간이 좀 찰밥은 간이 좀 간간하게 돼야지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 간을 네. 여기 판물에다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판물에다가 지금 소금을 좀 섞으셨어요. 소금 섞어서요. 예. 여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 밥은 보통 나물을 넣고 비벼 먹거나 그러진 않나요? 찰밥이라서요. 그냥 나물하고 같이 먹죠. 예. 안 비벼지겠네요. 비벼 먹기보다는 이렇게 간이 해서 돼야 되겠네요. 네, 간이 좀 간간한 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중간중간에 또 물을 계속 쳐줄 거예요. 물을 치면서 뒤집어주면서를 해주셔야지 색도 골고루 이쁘게 들면서 익는 것도 골고루 잘 익어요. 그래서 잘 익으라고 저는 이렇게 가운데 좀 벌려놓게요. 아, 가운데를 좀 네. 이렇게 비워놔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김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그렇군요. 더 빨리 익죠. 네. 예. 뚜껑만 덮으면 되나? 예. 쉬어배는데 지켜보고 물을 붓는 게 힘들겠군요.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니까 말이죠. 다른 거 칙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계속 가서 봐. 이게 힘드네. 그러니까 나물 하면서 밥 네. 지으면서 네. 계속 이제 계속 주방에서 중간중간 신경을 써야 보면서. 되겠습니다. 예. 밥을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잡곡밥하고 하나는 그냥 하얀 쌀. 애들이 먹기 싫다 그래요. 아. 뭐 여기서 좀 거치니까 말이죠. 돌아다닌다 그러고. 근데 예. 요즘 웰빙 일부러 잡곡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젊은 분들한테 오곡밥의 영양적 가치 예. 이걸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은 거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네. 이미숙 교수님이 좀. 오곡밥의 영양적 가치 이제 가장 큰 장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나왔는데 단백질이 많다는 거 하고요. 단백질이요? 예, 식이섬유소 지금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콩하고 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고 또 식이섬유소가 많다는 것 그리고 비타민 B1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B1은 정제된 곡류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흰 네. 쌀밥만 먹으면 우리 흔히 각기병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기병, 예. 각기병이라는 것이 비타민 B1의 결핍 증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 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당뇨 환자분들 예. 참 좋고요. 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너무 뭐 높다거나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성인병. 성인병에 많은 예방 효과 또는 치료의 보조적인 효과, 식이요법으로서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채연 씨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식이섬유소가 너무 많은 음식인 경우에는 그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의 경우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장 내에 가스 형성도 많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아이들이 피하나요? 예,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들이 피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흔히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왔기 때문에 거친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강요는 하지 마시고 억지로 권할 순 없겠네요. 조금씩 연습을 시킬 아. 필요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곡밥이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묵은 나물을 좀 몇 가지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네. 묵은 나물은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불리거나 네. 삶거나 하는 방법이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줄기 부분으로 된 네. 무슨 고구마 순나물이나 토란대 나물 또 고사리 그런 것은 좀 삶아서 오랫동안 불려야 되고요. 네. 부드러운 호박이나 가지 같은 거는 삶지 않고 그냥 담궈만 주셔도 오돌오돌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나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삶고 불리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묵은 나물을 삶아보기로 할 텐데요. 고구마 순 나물이에요. 네. 고구마 순을 삶으면 지금 저렇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그래서 말린 거를 찬물에 넣고 30분 정도 조금 삶아주셔야 돼요. 먼저 불리기 전에 먼저 삶아서요. 30분 정도 삶으면 저 정도 이제 약간 물렁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불려주시면 돼요. 찬물에 넣고 다른 나물보다도 불리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둬야 돼요. 하루 저녁 이상 8시간 정도 두시면은 저렇게 이제 부드러운 상태가 돼요. 예. 저렇게 많이 삶아도 영양분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을까요? 그래도 섬유질은 남아있고 다른 거 이제 조리할 때 보충해서 하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씻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토란대인데요. 네. 토란대는 찬물에다가 넣어서 삶아주시는데 고구마 순보다는 이제 잘 무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적게 두셔야 돼요.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 삶은 다음에 찬물에다 담궈 놓으셔서 이거는 한 5, 6시간만 담가 놓으셔도 충분히 불어요. 그런데 토란대는 좀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 번 물을 갖다가 바꿔주시면서 깨끗한 물로 바꿔주셔서 불리는 동안에 바꿔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저렇게 이제 깨끗한 물에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어떤 거는 삶고 어떤 거는 불려야 되는지도 좀. 지금 호박 네. 오가리를 불릴 텐데요. 호박 오가리 같이 연한 거는 삶아주면 다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찢어지고 씹히는 맛이 또 너무 없이 물렁물렁한 맛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른 호박 오가리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한 1시간 정도만 불려주셔도 다 불어요. 저 금방 되네요, 저 네. 준비가. 네. 하하. 무슨 뭐 맛있어서 불리고 삶아내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토란대 같은 경우는 씁쓸한 맛이 아린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자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헹궈주고 그래서 네, 삶아내서 버리고 하는데요. 호박 같은 건 부드러워서요. 너무 오래 담가놓거나 삶아주면은 형태가 없어지고. 고구마 순도 거치니까 삶아줘야 되고. 줄기로 된 나물은 좀 오래 삶아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고구마 순 말린 거는 정말 나무 가지처럼 네. 바짝 말라서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삶아야 네. 되는군요. 근데 지금 그 가운데 오곡밥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네. 상당히 부글부글거려요. 불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은 센 불에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지금 오늘 아까 보여드리려고 찜통을 좀 얕은 걸 사용해서 네. 물이 조금 위로 올라오면서 부글거려요.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찌는 효과와 예. 이렇게 밥솥에 밥하는 거랑 거의 같이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주 열어봐도 돼요? 자주 열어서요. 예. 저기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뿌린 많이 것 같다. 부어가지고 뿌려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 잘 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김밥 먹게 생겼는데. 잘 그리고 될까? 이런 점을 또 잘 기대해보겠습니다. 생각하셔서 집에서 찌실 네. 때도 좀 유념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 깊은 솥에 네. 드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화면에 안 보일까봐. 아, 예. 자, 이러면 토란대를 다 이제 준비를 네. 많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불려졌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화면에 보신 대로 지금 이렇게 다 불려져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셔야 돼요. 너무 길면 이게 조금 다른 나물보다 질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네. 먼저 밑간을 해서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볶아주셔야 돼요. 볶다가 간을 하게 되면 특히 이 마른 나물은 간이 잘 안 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조물조물해서 소금 넣으시고요. 그리고 진파. 마늘도 좀 넣으셨고요. 네.
소금은 아무 소금이랑 관계없나요? 네. 간만 맞으면 되나요? 네, 여기에 또 액젓으로 약간 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토란대예요. 예. 청장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간장이 준비가 안 됐네요. 아, 예. 네. 간장을 넣기도 네, 해야 되죠? 간장을 소금으로만 간을 하면은 조금 깊은 맛이 없고요. 간장으로만 하게 되면 색이 진하고요. 그래서 예. 반반씩 섞어서 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잠시 두었다 하셔도 좋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냥 해볼게요. 잠시 두면은 간이 안으로 배거든요. 그러면 좀 두시고요. 네. 그 사이에 벨 동안 호박을 좀 해보시죠. 그럴까요? 예, 그러면 호박을 또요. 호박도 같은 방법으로요. 예. 예. 자, 이쪽에다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양념은 다 기본 양념은 같아요. 네. 소금도 넣으시고 청장도 넣으시고 파, 마늘 넣으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참기름은 간이 밴 다음에 넣으셔야지 참기름을 뭐든지 나물에 먼저 넣게 되시면은 코팅이 이렇게 싹 돼가지고서는 간이 잘 안 배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런 생나물 무쳐 드실 때도 참기름을 꼭 맨 나중에 넣으셔야지 간이 잘 배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토란대는 들깨가루를 넣을 거기 때문에요. 들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들기름에다가 볶아줄 거예요. 여름에 먹는 나물 영양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묵은 나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생 야채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좀 걱정을 하셨죠. 이거 영양소 남아 있나요? 하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열에 쉽게 파괴가 되거나 보관 과정에서 파괴되는 영양소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영양소도 있어서요. 이제 예.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야채에는 비타민 C가 많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묵은 나물의 경우에서는 비타민 C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말리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파괴가 일어나고 네. 하지만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무기질, 칼슘, 칼륨, 철분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네. 또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도 뭐 보관 과정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날아가면서 더 농축이 돼서 같은 중량을 먹었을 때 생야채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묵은 나물 2가지 완성해서 저희가 잠깐 네. 시식을 해봤는데 이 토란대가 아까는 상당히 거칠었는데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부드러운 아주 그 질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씹는 느낌이. 네. 제가 볶은 이것도 질감이 괜찮은데. 호박호박이나 뭐 이따 맛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묵은 나물이 아니고 생나물을 좀 이렇게 묻혀볼게요. 볶아볼게요. 생나물은 그래서 생나물은 주로 지금 겨우내 보관했던 무요. 예. 무나물하고 또 이렇게 겨울치기로 시금치. 그렇게 뭐 하고요. 또 도라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묵은 나물만 9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나물을 꼭 섞어서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거기 무 좀 주시겠어요? 무 드릴까요? 예. 네. 아이고. 그래서 무나물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재료도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또 주부님들이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저기가요. 썰 때 잘 썰어 주셔야 돼요. 예. 썰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니요, 크기보다도 예.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요? 예, 보통 어머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시죠. 예. 이렇게 써서 동글동글 써시잖아요. 그러면 결을 세로로. 예, 결을 깎아주는 거예요. 세로로. 그러니까 이게 세로로. 그래서 굴도 너무 얇게 되면은 익혀주는 거기 때문에 다 부셔지니까요. 예. 네, 두께도 너무 이렇게 썰어야 잘 부서지지 이 않고. 방향이 이렇게 되게요. 이렇게. 이게 결 따라한가요? 예, 결 따라죠. 계속 세로라니까. 예. 그죠? 무 자체를 보면 세로래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결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도 잘 예. 부러지지 않을 정도. 예, 이렇게 그렇네요, 세로로 정말. 썰어 주셔야지 무나물이 완성해놨을 때 어떤 집 보면 완전히 다 이렇게 다져진 것 같이 되잖아요. 다들 동감하시. 그렇게 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얇지 않게 썰어 주신 다음에요. 예. 너무 간단해요. 또 한 가지 부셔지는 원인의 하나는 조리 도중에 맛있게 하려고 너무 많이 저어주시면 또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익혀도 그렇고요. 예, 무가 좀 약한 편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살살 다뤄줘야겠네요. 예. 무나물 할 때는 겨울에 술 마시고요. 아침에 이거 무나물 국물이 자작한 거 하나 탁 마시면 술이 그냥 아니 무국을 드시는 게 아니라 무나물 국물을. 아니 무채나물 해놓은 거 예. 국물이 자작한 거 있어요. 야. 그럼 저희 집은 좀 많게 해요. 갖고 무채로 훅 들어 마시면 진짜 새로운 해장법을 알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무국도 좋고. 그럼요, 시원하니까. 예. 넣어보시죠. 예, 기름 조금만 넣으시고요. 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떤 기름을 보셨어요? 식용유 넣었어요. 그냥 일반 식용유로.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고요. 이제 제가 빨리 시간 안에 하려고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소금만
우선 간 소금만 물도 넣지 않고요. 소금만 이렇게 드세요. 간장 넣으면 색이 변해서 그렇죠. 무나물을 보기 하얘야 싫으니까. 되죠. 예. 그래서 소금만 해서 뚜껑 이렇게 딱 덮어놓으시고 잠시만 네. 두시면은 이게 밑에 물이 나오면서 타지 않아요. 무에 수분이 많아서 내려오겠네 그럼. 네. 그렇네요. 이번엔 시금치 한번 해보죠. 네. 시금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낮게 자라는 네, 시금치. 이렇게 지금 이걸 동초라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된 시금치가 고소하고 맛있죠. 아. 이렇게 뿌리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긴 거보다. 그래서 시금치를 손질하실 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탁 잘라요. 근데 여기 분홍색 부분이 몸에 좋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를 딱 잘라버리면 이파리가 다 이렇게 낱낱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 나물이 지저분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세로로. 지금 이렇게 손질할 때요. 다듬을 때. 뭐든지 세로로 예. 한 게. 세로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네. 물에다가 씻어주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흙도 다 잘 빠지고요. 나물을 예. 해놨을 때도 모양이 이쁘고요. 그러면 시금치는 이제 제쳐두고 무는 이제 저 상태로 꾹 놔두면 되는 건가요? 예, 무는 지금 물이 이건 저어줄 필요 없는 거고요. 아까 너무 저으면 드신다 그랬는데. 예, 불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요. 예, 예. 천천히 하면 물이 이제 나와요. 지금 뭐 타지가 않겠죠? 예. 기름 부었으니까. 예. 근데 보름에 이런 생나물을 먹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제 보름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새로운 봄을 맞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이제 새 한 해를 시작하는 게 뭐 설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음식 중에서 묵은 음식은 옛 것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묵은 야채들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 새 야채는 새 것을 받아들이는 송구 영신의 의미를 이제 식탁에 불러들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준비하신 것처럼 무라든지 시금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먹었거든요. 네. 무는 계속 겨울 동안에 저장했던 걸 꺼내서 사용을 했고 시금치는 그 대표적인 겨울 야채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돋아나는 시금치를 가지고 그런 그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네, 묵은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네. 뜻에서 생나물을 먹는데 지금 무가 지금 뭐 어떻게 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야 이제 예. 물기가 막 나오기 나오네요. 시작해요. 아, 그렇죠. 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물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무나물이 아까 마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무나물에 물이 너무 많아도 저는 그게 안 좋거든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잘근잘근하게. 예. 잘못 만들었나 그럼? 잘못 그래서 잘 이용하시니까 괜찮죠? 잘못 만들었나?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면 분명히 그래서 마시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시금치를 예. 무쳐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 간단하잖아요. 예. 다들 많이들 해 드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간을 다 한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간을 다 한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서 무쳐야 한다. 예. 그리고 또 파 마늘은 특히 이렇게 무쳐 먹는 나물 때는 예. 아주 잘게 곱게 다지셔야지. 다졌네요. 예, 곱게 다지셔야 돼. 그리고 이때도 네. 간장 조금 넣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네, 조금만 넣어서 중요한 것만. 조물조물하고 예. 그다음에 깨 넣으시고 참기름만 나중에 넣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참기름 마지막에 넣어주면은 이 예. 상태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금방 되는군요. 시금치는. 네. 예. 대신 손으로 좀 조물조물해 주셔야 예.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 그럼 이제 무가 다 됐으면은 이제 이 예. 상태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무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요. 예. 무의 그 비적인 맛을 위해서 생강즙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너무 많이 익혀주시면 안 되고 살캉하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 익으면 조금 아직 덜 익었는데 예. 다 익으면 여기에는 조금 제가 아까 색다르게 조금 하나씩 특징 있게 하라고